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대전에서 평생 교사 생활을 마친 70대의 이정희 할머니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낯선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요란한 광고 문구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급 실버타운. 호텔급 서비스, 24시간 의료 케어, 평생 안심 노후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곁에 없는 그녀에게 노년을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같았던 그곳. 입주 경쟁률은 무려 150대 1이라 했고 입소 보증금은 6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교단에서 평생을 버티며 모아온 노후 자금 전부를 걸고 마침내 그녀는 노인의 천국이라 불린 이곳에 입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의 첫날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관 앞에 쌓여있는 박스들, 아직 풀지도 못한 짐들 속에서 그녀의 방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호텔식이라던 서비스는 보이지 않았고 안내 책자 속에서 반짝이던 시설은 현실에서 어딘가 허술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렇겠지. 며칠 지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안내 문구에는 유명 호텔 조리팀이 직접 준비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앞에 놓인 건 맑은 국물에 건더기조차 드문 국, 그리고 단무지 몇 조각. 단백질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허전한 한 끼였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다른 노인들은 서로 얼굴을 찡그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호텔에서 준 밥이 맞아. 도시락집보다 못하네. 실망의 기운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한 숟가락 뜨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안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홀로 남은 방 안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고급 인테리어라던 벽지는 싸구려 냄새가 났고 넓다고 소개받은 방은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스산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이곳에서 평생을 의지해도 괜찮을까?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마주친 한 입주민은 무심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할머니도 속으셨군요. 그 짧은 말 속엔 깊은 체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미 위험한 곳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신호처럼. 그녀가 처음 이곳에 발을 들릴 때만 해도 이곳은 천국의 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낯선 그림자가 조금씩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시작한 불안은 곧 거대한 두려움으로 번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이정희 할머니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새집에 온 기분도 설레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방 한쪽엔 여전히 박스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컵 하나 그릇 하나 꺼내지 못한 채 그녀의 생활은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짐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입주 설명을 들었을 때 가장 마음을 끌었던 건 단연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단지 내 병원 입점, 24시간 상주 간호사.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이보다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희 할머니가 직접 경험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층마다 있다는 간호사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근무 중이라는 직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호출 버튼을 시험 삼아 눌러본 이웃은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눌러도 아무도 안 와요. 그냥 장식이에요. 그 한마디에 정희 할머니의 가슴은 또 한 번 서늘해졌습니다. 식사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매달 생활 관리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입주민들은 무조건 하루 세 끼를 식당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의 질은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고기 반찬은 거의 없었고 국은 싱거워 맛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불평을 하며 항의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입주민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방에 밥솥을 들여와 밥을 지어 먹고 마트에서 반찬을 사와 나눠 먹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럴 거면 내가 왜 수억 원을 내고 이곳에 들어왔단 말인가? 입주민들 사이에선 작은 모임들이 생겨났습니다. 불만을 공유하는 자리였지만 대화는 언제나 같은 결론으로 흘렀습니다. 처음 약속한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우리는 속은 거야. 그러나 문제는 그 누구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운영사에 전화를 걸면 담당자는 항상 부재 중이었고 남긴 문자나 메일은 답변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버린 듯한 답답함이 실버타운 안에 가득 퍼져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밤마다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계약 당시 받았던 안내 문구, 상담 직원이 직접 했던 말, 홍보 영상에서 본 화려한 장면들을 조목조목 적어 내려갔습니다. 호텔 서비스, 전담병원, 24시간 의료. 그러나 현실과 비교해보면 그 모든 게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돈이 단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입주민 한 분이 음식의 상태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주방 직원과 언쟁이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실버타운의 식당은 호텔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단체 급식업체에 위탁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 할머니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호텔 서비스. 아니야. 그저 이름만 빌려온 거였어.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온 정희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꿈꿔온 노후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광고 뒤에 감춰진 허상, 그리고 그 허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노인들. 정희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발을 디딘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늦은 밤 실버타운의 복도는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정희 할머니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보내며 강단 위에서 누구보다 당당했던 그녀였지만 이곳에 들어온 이후로는 늘 불안과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 모를 답답함에 창문을 열었지만 싸늘한 바람은 오히려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져 잠자리에 눕던 순간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끝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벽 옆 호출벨을 찾았습니다. 입주 당시 안내받았던 그 버튼, 응급 상황 시 즉각 직원이 달려온다던 그 장치. 떨리는 손끝으로 간신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익, 삐익. 경고음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곧 누군가 뛰어올 것이고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가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5분, 10분이 흘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땀이 식은 땀처럼 흘러내렸고 그녀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30분이 넘도록 문을 두드리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대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 건가?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이 솟구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맡기고 노후를 의지한 곳에서 이렇게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현실. 겨우 정신을 잃기 직전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지각한 듯 느릿하게 들어온 직원 한 명이 그녀를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히 들것을 부르고 이정희 할머니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그녀를 동행한 직원은 병원 입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비번이라 여기까지만 모셔다 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정희 할머니의 눈앞은 다시 아찔해졌습니다. 보호자도 없는 노인을 병원 한가운데 던져두고 직원은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홀로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비상벨 옆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그 문구가 마치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약속한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광고, 믿음직스러웠던 상담사의 말, 유명 호텔의 이름, 모든 것이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 안에 갇힌 건 다름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수첩을 펼치고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이정희 할머니가 응급실에서 돌아온 뒤 실버타운의 공기는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만의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새어나오는 입주민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외벽과 조경이 여전히 우아해 보였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관리비를 내는데 반찬이 이 모양이라니! 호텔급 서비스라더니 호텔은 무슨 그냥 군대 밥보다 못해! 식당은 늘 원망과 불만의 무대가 되어갔습니다. 김치와 국 몇 가지로 채워진 식판을 받아든 노인들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고 직원들이 아무리 변명해도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일부는 방 안에 전기밥솥을 들여놓고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복도에는 쌀포대와 반찬통이 오가며 고급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은 점점 우스운 조롱거리가 되어갔습니다. 정희 할머니 역시 그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의무식, 질 낮음, 위탁업체 운영. 그녀의 글씨는 점점 굳세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느낀 배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 오히려 더 큰 분노가 가슴속에서 피어오른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는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입주민이 식사의 부실함을 따져 묻자 주방 직원과 말다툼이 오갔고 그 과정에서 직원의 입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긴 호텔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은 급식업체가 위탁받아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식당은 술렁였고 정희 할머니는 손에 쥔 젓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호텔 이름에 기대어 안심했던 모든 기억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벌어진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복도마다 엘리베이터 앞마다 노인들의 낮은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우릴 속인 거야. 이건 사기야. 그들의 분노는 점점 응어리져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사에 전화를 걸면 담당자는 부재 중이었고 남긴 메시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변호사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해지하시려면 위약금 수천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정희 할머니는 깊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방치, 의료 서비스의 부재, 그리고 호텔 이름 뒤에 숨겨진 거짓, 모든 것이 그녀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문구는 견고한 벽이었고 그 벽은 그녀와 다른 입주민들을 철저히 가두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이웃들의 신음과 기침 소리는 실버타운이 약속했던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곳에서 잘못되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 불안이 복도를 따라 번져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심 불빛은 멀리서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녀의 방 안은 감옥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의 집은 노인의 천국이 아니라 돈과 거짓으로 지어진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허상을 깨부수기 전까지 그녀의 삶은 매일이 전쟁이 될 터였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어느 날 새벽 혼자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받아온 밥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옆에는 반쯤 남은 김치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몇 번 떠보다가 결국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목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텅 빈 식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온 걸까? 침묵이 가득한 방 안 그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계약 당시 상담원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이 단지 안에 들어섭니다.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합니다. 호텔 서비스 그대로입니다. 그 목소리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그녀를 조롱하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적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나는 속았다. 외로움은 불현듯 과거의 상처를 끌어올렸습니다. 몇 년 전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가 된 삶은 버거웠지만 그래도 노인들의 천국이라는 광고를 믿고 이곳에 오면 다시는 외롭지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응급벨을 눌러도 아무도 오지 않는 집, 돈만 내면 돌봐주겠다던 약속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정말 아무도 모른 채 끝나는 거겠지. 그녀는 밤마다 이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잠에서 깨면 천장만 노려보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이웃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마주친 얼굴들은 점점 더 초췌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다들 서로의 처지를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운영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차례의 시도 끝에 어렵게 연결된 직원은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위약금 수천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차갑게 잘린 목소리는 더 이상 대화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순간 정희 할머니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돈,
그 모든 것을 잃어야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그날, 그녀는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겨울바람이 방 안으로 쓸려 들어왔고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식어가는 자리에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대로 묻힐 수는 없어. 나 혼자라도 이 불의를 밝혀야 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기댈 가족도 돌봐줄 이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붙잡아줄 건 오직 스스로의 의지뿐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게 반짝였지만 그 불빛은 이곳 실버타운의 거짓과 대비되어 더욱 잔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곳은 천국이 아니야. 여기 노인을 위한 감옥일 뿐이야. 눈발이 흩날리던 오후, 이정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외투를 여몄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관리동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마다 휑한 기운이 감돌았고 지나가는 이웃들의 눈빛에는 체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한다면 이곳은 그녀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담당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계약, 당시 약속했던 의료 서비스는 어디 있습니까? 병원은 대체 언제 들어옵니까?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한다던 말은 거짓이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담당자는 처음엔 미소를 띠며 회유하려 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다 해결됩니다. 행정 절차가 길어져서 그렇지. 그러나 정희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계약서와 홍보 책자를 탁자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24시간 의료 케어 보장, 단지 내 전담 병원 입점. 담당자의 얼굴에 순간적인 당황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운영 지원을 하는 겁니다. 호텔 이름은 브랜드 협약일 뿐이에요. 그 한마디는 정희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와 수많은 노인들이 믿었던 호텔 이름, 그것은 단순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스쳤습니다. 상담원이 환하게 웃으며 건네던 약속, 반짝이던 홍보 영상, 안심할 수 있다던 그 모든 말들, 모두가 철저히 계산된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린 속은 겁니까? 평생 모은 돈을 바친 게 결국 이름값 하나였단 말입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 날카로운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더 냉혹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내셔야 합니다.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나가자니 전 재산을 잃고 남자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중의 덫. 사무실을 나선 정희 할머니는 한동안 발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웃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다 알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은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 고백처럼 허무하게 울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창문 앞에 앉아 오랫동안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지만 그보다 차가운 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자신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불꽃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
그날 밤 이정희 할머니는 수첩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신을 눈으로 보았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 겨울밤 실버타운의 복도는 언제나처럼 싸늘한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정희 할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2달 동안 그녀가 꼼꼼히 기록해온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계약서, 안내 책자, 녹음해둔 통화 내역까지 모든 증거는 거짓을 말하고 있었고 그 거짓은 그녀의 삶을 위협해왔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을 학생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온 교사로서 마지막 남은 삶을 이렇게 침묵 속에서 마무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지역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한 어조로 자신이 겪은 일을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기자는 놀란 듯 연신 되물었고 이내 취재진이 실버타운으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카메라와 마이크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입주민들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이정희 할머니의 용기에 힘입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벨을 눌러도 아무도 안 옵니다. 호텔에서 운영한다더니 급식업체가 밥을 해요. 관리비만 축내는 감옥이에요. 평소에는 고개를 숙이고 지내던 노인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울림이 되었습니다. 방송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천국이라던 실버타운, 그곳의 민낯이라는 제목이 전국의 안방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컸습니다. 댓글창은 들끓었고 우리 부모님도 저런 곳에 계신다. 노인을 기만한 파렴치한 짓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영상이 빠르게 공유되었고 언론은 연일 실버타운 사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사는 처음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담당자는 부랴부랴 기자회견 자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뱉은 말은 기름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희는 호텔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브랜드 협력 차원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 발언은 수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노인들이 단지 이름값 하나에 속아 넘어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기자회견 장면을 TV로 지켜보던 이정희 할머니는 눈가가 뜨겁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이 감히 세상을 향해 내지른 작은 목소리가 수많은 이들의 분노와 공감을 이끌어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 속에서도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운영사는 여전히 계약 해지를 두고 위약금을 고집했고 입주민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웃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언론과 사회가 그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방 안에서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꽃은 작고 연약했지만 어둠을 가르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숨지 않는다. 침묵은 끝났다. 겨울은 깊어만 갔습니다. 실버타운의 외벽은 여전히 반짝이는 조명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린 성과도 같았습니다. 언론 보도로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자 운영사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입주민들의 삶은 당장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위약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고 보증금 반환은 꿈도 꾸기 어려웠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길고 긴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잃더라도
이곳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없지만 목숨은 단 한 번뿐이니까. 떨리는 손으로 퇴소 서류에 서명을 마친 순간 가슴속에 묵직하게 눌러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짐을 싸는 날 방 한켠에 여전히 풀지 못한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2달 넘게 그 자리에 있었던 상자들. 그녀는 잠시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자 몇몇 이웃들이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용기를 얻었어요.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낮고 떨리는 인사였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엔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향해 내지른 작은 목소리가 결국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음을 그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실버타운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간판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 빛이 거짓의 껍데기로만 보였습니다. 대신 창밖 멀리 아직 희미하지만 따뜻하게 반짝이는 햇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이정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써내려온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속았다. 그러나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다. 노후의 안식처는 건물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과 나를 지켜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사이로 어딘가에서 봄을 알리는 작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긴 싸움 끝에 남은 것은 상처투성이의 계좌와 지친 몸이었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의지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천국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천국은 내 안에 있었던 거구나.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노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